설춘환 캠퍼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백내 행운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지난번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제1회 재테크 시험대를 한번 냈었습니다. 조만간 또 한번 시행을 할 건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경매, MPL, 세관공매, 온비드공매 4과목을 시험 문제를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원탑 자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답안지를 공개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문제 중에 경매 1번부터 10번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공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간단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가 8,000명 구독자를 어제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1교시 경매 첫 번째 문제. 자, 등기부를 발급받는 사이트 주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www.iros.go.kr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낙찰가율과 낙찰률을 설명하시오. 의외로 혼동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낙찰가율은 통상 감정가, 즉 최초 매각 가격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 감정가 및 최초 매각 가격 10억. 그런데 낙찰은 6억에 되었다. 낙찰가율 60%, 낙찰이 8억, 낙찰가율 8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낙찰률은 경매 건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번에 경매가 100건 나왔는데 그중에 3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 30%, 40건이 낙찰되었다. 낙찰률 40%.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의외로 이 문제를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숫자로도 틀리신 분이 있고 얼마 금액 이상, 얼마 금액 초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낮은 금액을 딱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최저가 3억, 낙찰가는 3억 8,200만 원.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 낙찰가 빼기 보증금을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3억 8,200만 원 빼기 3천만 원은 3억 5,200만 원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억 5,200만 1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사실은 말소 기준 권리 대단히 중요하죠. 낙찰자가 낙찰받고 어떤 것은 인수하고 어떤 것은 인수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건데 말소 기준 권리는 먼저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등기부라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맞겠다. 또 하나는 매각물건 명세서 아시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의 이제 두 번째 칸 중간에 최선순위 설정.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서류 두 가지, 등기부 등본, 매각물건 명세서 이렇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수익률은 몇 %인가요? 5번 문제입니다. 자, 낙찰가는 3억 3천만 원, 근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낙찰가 3억 3천만 원에서 보증금 3천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나의 투자 금액은 3억 원. 연수익률이니까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2달 연세 1,200만 원. 수익금 나누기 투자금 곱하기 100. 그러니까 1,200만 원 나누기 3억 곱하기 100 가니까 연 4%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매와 관련된 부분인 거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점인데 사실 정확한 정답은 그 사건이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캡처한 그 경매 사건의 내역, 이를테면 신문 공고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를테면 태인이나 이런 데서 딱 그 사건 캡처해 가면 무리 없이 전입세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답으로 일단 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에 현황 조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집행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법보좌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는 사람이죠. 자, 8번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공유자는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해야만 한다.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떤 의미냐? 자, 만약에 내가 2019 타경 1번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러 왔다? 그럼 나중에 집행관이 개찰하죠? 자, 2019 타경 1번은 서울 용산구에서 오신 설춘환 씨가 7억 2,720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매각을 종료하겠습니다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라고 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사건의 매각이 종료될 때까지. 그날의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9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신 입찰에 다녀오라고 한다. 아들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네,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니까 위임인 아버지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아버지한테 입찰보증금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직접 가는 대리인, 즉 수임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간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의외로 또 약간 틀리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가 정방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예, 여러분, 땅 모양이 정사각형 아시겠죠? 예, 정사각형을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한다. 가령 가로 2m, 세로 2m,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 네, 의외로 1번부터 10번 문제에서도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고득점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시험 문제를 한번 낼 건데 어쨌거나 제가 50문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5번에 걸쳐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